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면역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면역하면 베타글루칸을 가장 강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면역이 뭔지는 다 잘 아시죠? 요즘에 이제 가장 여름 뜨거운 열기가 절정에 다다랐다가 태풍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찬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몸이 으슬해지는 그 느낌? 그리고 지난주 정도부터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가 옛날에 그 초창기의 코로나는 아니에요. 감기보다 좀 더 가벼워져서 사람들이 이름만으로 놀랄 뿐이지, 실제로 그 코로나의 강세는 훨씬 약해져서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 뭔가가 유행하면 다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기 좀 유행한다 하면 그냥 감기 걸리고, 뭐 조금만 뭐가 이렇게 코로나도 한번 좀 기세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좀 꺾이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러잖아요. 이런 작은 고비마다 다 코로나에 걸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저분은 면역이 많이 약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면역이라고 하면 저는 또 항상 피를 강조하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은 피가 많이 모자라는 분 같고, 그리고 혈액 상태가 그렇게 생명력이 왕성한 상태가 아닌, 피가 많이 모자라고 혹은 또 피가 모자라지 않더라도 혈액 상태가 좋지를 않고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고, 이런 게 아마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분일 거예요. 그거 말고 또 면역하면 여러분 그 면역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을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그냥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 말고 좀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아토피나 그 여러 가지 알러지들 있잖아요. 아토피, 피부 알러지가 아토피고, 그 다음에 코 비염, 천식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가볍게 생각하면 또 가벼울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토피 때문에 거의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고, 제가 어떤 분은 상담하면서 그 아토피 환자를 마주했을 때 제가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았어요. 정말 그분이 우리 약국까지 찾아오셨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까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을까. 그 아토피 상태가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그냥 얼굴 전체, 목하고 손하고 전부 다 거의 장애 수준으로, 거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심한 아토피 환자들도 제가 많이 봤었고요. 그런 아토피도 결국은 면역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지나치게 아토피가 심하고 비염이나 코막힘 이런 게 심한 사람들이요, 따라 들어가 보면 그것도 열독이거든요. 그래서 열이 이렇게 몸에 많이 차 있어가지고 그 열 때문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도 치료되지 않는 사람들, 뭐 또 제가 쓰는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또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심각한 질환 말고 가볍게 생각해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면역 증강제, 제가 베타글루칸 제 영상에서 자주 아마 강조해 왔을 거예요. 그래서 또 환절기가 되어서 이런 면역의 문제를 베타글루칸으로 좀 극복을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지금 이 말씀 드리고 있고요. 베타글루칸이 뭔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글루라는 말이 당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당 하면 포도당 알고 있잖아요. 설탕 이런 것도 왜 과당이 합쳐져서 생긴 당 종류잖아요. 이런 그 작은 당을, 화학적으로 작은 당의 단위를 단당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모여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이렇게 복합당이잖아요. 그 복합당의 대표 주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섬유질 이런 것도 놀랍게도 당이거든요. 우리가 탄수화물 밥을 오래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밥 알이 입안에서 침에 의해서 소화가 되면서 그 안에 잘 자란 그 한 개의 단위인 포도당이 맛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맛이 느껴지는 건데, 베타글루칸도 이런 작은 당이 결합을 많이 해서 어떤 복합체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베타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베타는 화학 결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베타 결합은 우리 인체가 소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당이 화학적으로 보면 당이지만 우리가 먹었을 때 소화 효소로 흡수가 되지 않아서 소화가 되지 않아서 당으로서 역할은 못해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베타글루칸을 먹어도 혈당이 오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당으로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제법 덩어리가 큰데 요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는 되지 않았지만 일단 흡수가 되잖아요. 흡수가 되면 이것이 기가 막힌 면역 증강제가 돼요. 여러분, 이 베타글루칸이 자연 상태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보통 버섯이거든요. 버섯 종류에 이제 그 베타글루칸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버섯이 면역에 좋다라는 얘기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차가버섯도 있고 영지버섯도 있고 여러 가지 버섯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버섯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을 착안을 해서 요즘에는 베타글루칸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베타글루칸을 만들어서. 예전에 그런 천연 상태에 있는 베타글루칸을 추출을 했을 때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베타글루칸을 만들었을 때 한 달분에 뭐 거의 100만 원 정도씩 했다고 하거든요. 몇십 년 전에. 요즘에 이것을 배양하는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요. 깜짝 놀라게 저렴한 가격으로 베타글루칸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벌써 한참 전에, 제가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저희 약국에서 베타글루칸 제품을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 제가 먹어보고 저한테는 최고의 피로회복제인 거예요. 그때는 제가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저 자신한테 해보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드라마틱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베타글루칸을 먹고 나서 먹은 날 제가 하루 종일 긴 시간 약국에서 근무해도 근무를 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베타글루칸이 꽤 비싼 가격이었는데, 제가 약국에서 일을 해야 제 경제 생활이 되니까 그 돈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제가 열심히 그걸 먹으면서 베타글루칸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또 약국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필요한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권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하여튼 베타글루칸은 복합당인데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 소화 효소로서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특이한 당이고, 이게 몸속에 들어가서 면역력을 좋게 하는 기전은 본래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몸속에 자기 면역세포가 있거든요. T세포, NK세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면역세포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몸이 약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면 그게 활성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타글루칸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기존에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다른 어떤 독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알러지성 비염, 아토피, 특히 비염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저희 지금 제품으로 나와 있는, 제 진약사볼에 나와 있는 베타글루칸이 크게 보면 4종류인데요. 그 4종류 중에 한 가지는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이제 단종을 할 거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3종류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요런 제품, 이거는 이제 포로 된 건데요. 이거는 가장 면역 증강 효과가 뛰어난 제 제품 3가지 중에서 가장 면역 향상 효과가 뛰어나서, 얘는 비염이나 아토피나 그런 피로회복뿐만이 아니고요. 고지혈증, 당뇨, 심지어 만성 간염에도 쓸 수 있어요. 좀 특이하거든요. 얘는 또 제가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포로 되어 있어서 가루예요. 이게 맛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무슨 제가 진약사몰의 어떤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면 거의 알약이잖아요. 뭔가 이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지만 꼭 약을 한 움큼씩 먹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레모나보다도 좀 더 상큼하고 맛있는 그런 맛이라서 제가 기쁘게 여러분들한테, 저도 맛있는 거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어요. 요거를 하루에 한 포, 많이 먹으면 2포까지 먹을 수 있고요. 얘는 3세대 베타글루칸.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이거 말고 다른 베타글루칸은요, 이렇게 또 효모 제품이거든요. 이건 효모
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인데 이거는 좋은 점이 효모 제품이기 때문에 소화 효소 역할을 해주고요. 50%가 천연 단백질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또 단점이 뭐냐면 통풍 환자는 먹을 수가 없어요. 통풍이 뭔지 아시죠? 통풍이라고 해서 그 관절에 결절이 생기는 굉장히 아픈 관절염이 있어요. 통풍 관절염. 그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먹으면 큰일 나요. 그 통증이 엄청나게 강해지거든요. 통풍 환자가 먹을 수 없다는 거. 하지만 또 이거는 효모 제품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자체가 50%가 단백질이고 또 천연 비타민 이런 것도 같이 들어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머리카락 영양제예요. 그래서 얘를 먹으면 나이 든 사람들 왜 나이 먹으면서 점점 머리카락 숱이 없어지고 윤기가 없고 푸석푸석해지잖아요. 이거를 많이 먹으면 발모 영양제를 비싼 돈 주고 따로 안 사 먹어도 돼요. 얘를 하루에 한 2알이나 3알 정도 먹는 거를 제가 권해요. 또 제가 이 제품은 예전에 나오던 게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하고 또 더 좋은 점이 이제 이 제품은 얼마 안 가서 단종이 될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있어요. 근데 이 제품보다 좀 더 좋은 장점이 씹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냥 물로 삼켜도 되는데 알약을 먹기 힘든 사람들은 이것을 간편하게 약간 고소한 누룽지 맛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하지만 씹었을 때 약간 이에 들러붙는 불편함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로 삼키셔도 상관은 없고요. 또 다른 베타글루칸이 요건데요. 얘는 캡슐로 돼 있어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베타글루칸처럼 3세대 베타글루칸에 속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투명 캡슐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분말로 된 거보다는 알약으로 삼키는 또 간편함이 있고요. 요것도 하루에 한 2알 정도? 한 알이나 2알 정도 그렇게 먹을 수 있고, 얘도 효모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풍 환자들도 먹을 수 있어요. 하여튼 요 제품이랑 요 2가지 제품은 3세대 베타글루칸으로 해서 면역 증강 효과가 그냥 효모 베타글루칸보다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독성은 없어요. 이거를 고지혈증, 당뇨, 그 다음에 만성 간염 이런 데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요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아토피나 그 비염에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대증요법의 약이 아니잖아요. 증상을 바로 없애는 그런 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셔야 돼요. 3개월 이상,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1년 정도 먹으면 거의 상당히 좋은 컨디션까지 올라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한동안 얘를 안 먹어도 이 베타글루칸 효과를 그 약 이제 내가 한 6개월 먹고 좀 쉬었는데도 상당히 오랫동안 괜찮네, 그런 느낌이 갈 만큼 이제 면역 증강 효과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때도 항상 강조하는 게, 기본적으로 비타민 B하고 C는 꼭 드세요. 비타민 B, 제 이름으로 된 비타민 B 있죠. 100단위로 들어있는 거. 그거 하루에 1알.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최고의 항바이러스제거든요. 혈관에 탄력을 주고, 뭐 피부에 주름을 없애주고, 또 피부에 이렇게 콜라겐 효과처럼 이런 것도 있는 게 뭐 요긴 하지만, 비타민 C는 무엇보다도 혈관에 좋아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다 혈관 때문에 문제잖아요. 뭐 뇌출혈도 올 수 있고, 뭐 뇌경색도 올 수 있고, 수족냉증 이런 것도 전부 다 혈관 문제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비타민C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울 정도예요. 제가 이미 한 5년 전에 이 다리 한쪽에 감각이 별로 없으면서 엄청난 시린 증상 때문에 제가 아주 고역을 치렀거든요. 그리고 수족냉증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뭐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그 제법 이런 삼복더위에도 뜨거운 물 이렇게 그 들통에다 받아가지고 거기다 발을 담그고, 위에는 땀이 나는데 이 다리는 여전히 시리고 막 이런 고통을 한참 겪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비타민C랑 제약 생기산 먹고 그거 완전히 없어졌는데, 비타민C만 먹어도 거의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항바이러스, 또 면역 증강, 피부, 혈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비타민C만큼도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요즘엔 제가 좀 늘렸어요. 8,000ml, 10,000ml 정도 드세요. 제 거 포로 된 것도 있잖아요. 비타민C 포로 된 거는 한 포에 2,000ml씩이니까 하루에 한 4포나 5포만 드셔도 면역 증강, 피부 개선 효과, 주름 없어지고 혈관 탄력성 올라가고 그렇죠. 뇌출혈, 뇌경색 예방하는 효과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서 건강 증진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